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24년 2월 29일에 소위 쌍특검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날 조선일보 제목은 이렇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50억 클럽 쌍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서 폐기됐다. 기사 제목이라든지 또 다른 뉴스들도 그렇고 이 기사를 다루는 그런 거기에서 풍기는 것은 마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작은 승리를 쟁취했다.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 그런 것이 보였습니다. 쌍특검이라고 속칭 그렇게 부르는 이 특검 법률안, 특검 법안은 2023년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 대통령이 이 특검 법안 국회에서 가결돼서 정부로 이송된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라 하는 재의 요구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6일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런데 이것이 2024년 2월 29일 재표결에서 부결된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재표결에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의 그 표수가 어떻게 되는가? 이번 재의결, 이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했습니다. 특검법안이 2건이니까 따로따로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번에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281명, 그 중에서 찬성이 177표, 반대가 104표, 이렇게 해서 부결이 됐고, 김건희 특검법은 역시 재석 281명 중 찬성이 171표, 반대가 109표, 무효가 1표, 이래서 부결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50억 클럽 특검법 쪽이 재의결하겠다는 찬성표가 더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보다 6표나 더 받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법 집행, 법을 제정하고 법률안이 폐기되고 법률안을 공포하고 하는 이런 것은 모두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대로 헌법에 복종해서 이러한 임무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대한민국 헌법상 이번과 같은 법안의 폐지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번에 특검 법안이지만 역시 법률안인데 법률안이 폐지된 것은
일단 국회가 법률안을 의결해서 그때까지 법률안을 발의하고 제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서 의결을 하고 본회의 의결을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최종 의결을 해서 정부로 이송을 한 그 법률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돼 오면 헌법 제53조 제2항에서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53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그런데 제2항이 있는 겁니다. 제53조 제2항.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그래서 헌법 제5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윤 대통령은 이 제의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제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제의해야 하겠죠? 제의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합니다. 제의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의결이 되면 법률안은 법률안이 아니고 법률로서 확정이 됩니다. 단지 공포 절차만, 형식적인 절차만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더라도 국회는 이것을 정부에 일단 이송하여야 합니다. 국회에서 재의결을 했다고 해서 대통령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국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재의결이 되면 법률안이 아니고 법률로 됨에도 불구하고 역시 정부로 보내야 한다. 절차는 엄정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 제53조 제4항의 규정이 이겁니다. 제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제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재의결이 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재의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부에 이송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헌법 제53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4항에 의해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헌법 제53조 제6항에 근거해서 대통령이 법률 공포를 안 하고 5일을 넘겨버리게 되면 대통령의 뜻대로 이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장이 공포하도록 이렇게 헌법이 규정을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서 정부에 이송한 법률을, 이게 법률안이 아니라는 점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것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합니다.
이때 알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라는 그 권한은 앞에서 보았듯이 제의 요구가 가능한 것을 바탕에 두고 있죠. 이번에는 제의 요구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를 권한이라고 볼 때는 그 권한이 수축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권한이라기보다는 의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이송 후 5일이 지나도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하도록 신속하게 그대로 법 절차가 진행이 되도록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했고 국회에서 제의에 회부했는데 부결된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법률안 2건이 폐지된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내려준 헌법으로부터 받은 헌법이 하사한 법률안 제의 요구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서 2건의 특검 법안을 제의하였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오히려 특검 법안 2건이 폐지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여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특검,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이 2건의 법률안을 결과적으로 폐지시켰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을 쉽게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국회는 헌법에 정해져 있는 입법권, 입법 권한, 권력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4.10 총선을 흔들려고 하였고 실제로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내려준 권한,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마누라와 50억 클럽을 방어했습니다. 여기에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도대체 왜 특검법안 2건을 모두 다 몽땅 제의 요구를 했던 것일까?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인간적인 고뇌가 있고 개인적인 문제를 생각을 했을 때 마누라를 지키는 것은 할 수 없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왜 50억 클럽을 방어하고 나선 것인가? 여기에 국민들의 의문이 남는 겁니다. 모든 것은 헌법에 따라서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하고 의혹이 있고 혐의가 있으면 사법 절차를 따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과 같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